방금 연결해서 들으셨듯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볼 텐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의원 세 분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란도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위기가 그야말로 최고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심장부인 나탄즈를 핵심 표적으로 해서 상당히 파괴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란은 가혹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תקפנו את המרחב התת-קרקעי ותקפנו תשתיות חיוניות נוספות באתר המאפשרות את רציפות תפקודו. פגענו משמעותית באתר הזה.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زندگی برای آ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투톱이죠.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습을 받은 직후에는요, 이 드론 100여 대를 투입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또 밤사이엔 지금 보시다시피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해서 보복 공습에 나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가장 궁금한 건 향후 전면전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고받았을 때 타겟이 된 표적들이 민간인 시설이 아니라 주로 군사시설, 핵시설, 공군기지 이러한 특수 군사 시설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핵 능력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공습을 했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이제 민간인 피해를 줄이면서 이제 군사 시설, 군사 기지라든지 공군 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드론을 발사를 했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민간인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전면전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상당히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향후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을 좀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다면 그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고받기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 이후 이란의 핵 개발 우려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라든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탄즈 핵시설을 핵심 표적으로 삼았고 핵 과학자도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교수님,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지금 핵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공습을 감행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 능력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묵적인 핵 보유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가장 영내 위협 세력인 이란이 핵 능력, 그래서 핵 억제력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 능력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전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되게 당혹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게 잘 진행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그러한 측면을 노려서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협상에 있어가지고 원하는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지 않고 능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어떤 핵 능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핵 능력을 포기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냥 그거를 그냥 좀 방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IAEA 사무총장이 지금 방사능 화학 오염이 발생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핵시설이라는 것이 중요 어떤 그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에 위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습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가 된 거고요. 가장 예. 핵심인 그러한 농축 시설, 여튼 제처리 시설 이런 부분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습만으로 안 되고 이 주요 핵시설을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예. 그 미사일이 들어가서 지하까지 들어가서 폭파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미국의 어떤 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상용 그런 그 시설이 좀 파괴가 됐고요. 어쨌든 그 공습을 인해서 안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AEA 사무총장이 밝히신 것처럼 방사능 보호 조치가 가동을 해서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